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종원 개정안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30개 회원 종단들이 강경 대치가 계속되는 의료 대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양보와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백년 도자기 작품 활동을 BBS 불교방송 사옥불사 후원으로 회양한 설봉 스님이 BBS가 중생의 눈과 귀가 돼야 한다며 미디어 포교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대장경판이 올해부터 디지털 자료화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2027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20년 아성의 제주 서귀포시로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94년 종단개혁 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조계종은 이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3원 체제를 접고 1원 체제 속에서 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가게 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올려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72표, 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의원 79명입니다. 지금 재석 의원 76명 중에 72명이 찬성하고 반대표가 4표 나왔습니다. 72명이 찬성한 까닭에 종헌 개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가 명시된 종원에서 교육원과 포교원 관련 사항을 조정해 총무원 1원 체제로의 통합을 골자로 합니다. 종원부터 우선 개정해 조직 개편의 유연성을 확보한 뒤 하위 법령인 종법을 11월 종회에서 개정하겠다는 이른바 순차적 승부수가 주요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조직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종원을 개정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본 진우 스님은 종원 개정안 통과 직후 종회원 스님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열린 방식의 조직 개편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또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데 부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종회원 스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서 종법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앞서 74명의 종회원들은 시무스님 대표 발의로 조직 개편 종헌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자승 스님의 유언을 담아 진우 스님이 제시한 제2 종단 개혁의 화두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서울교사 정재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우리 종회의 미래 50년, 종단 50년에 대한 우리 사명감을 가지는 의미에서 우리 11월 정기 중앙종회에서 미래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30년 전 일으켰던 거대한 개혁의 흐름을 잇는 제2의 종단 개혁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결된 종헌은 원로의 인준을 받으면 공포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까지 교육원과 포교원은 종법에 의해 종헌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운영됩니다. 이 종헌에서 교육원과 포교원에 관한 내용들이 삭제가 되더라도 교육원, 포교원의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안정을 위하여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법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차석 부의장에 효명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또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으로 화엄사 회주 종렬 스님과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 불국사 종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종원 개정안을 통과시킨 진우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는 이제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을 위한 용맹 정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회원종단들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양보와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어제 정부와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단협은 지방병원과 필수 진료 분야의 의료진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생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 의사분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면서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 수가 문제 등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도 그제 호소문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대치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인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현대불교의 대강백 관흥당 지안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지난 18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렸습니다. 관흥 큰 스님의 업적과 사상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서 인륜과 도덕을 소중히 여기던 전통이 이 땅에 다시 활짝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학술대회는 모두 3부로 진행돼 관흥 스님의 생애와 포교 사상을 주제로 하는 각계 인사들의 논평을 시작으로 관흥 스님의 선 사상과 교학 사상을 주제로 하는 토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직지사 경내 설법전에서는 관흥 문도회를 비롯한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안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관흥 스님은 일본 료코쿠 대학에서 유식학을 전공했고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를 진행하는 등 평생을 수행정진에 매진해오다 지난 2004년 2월 세수 94세 법납 75세를 일기로 중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사옥불사를 후원하기 위해 펼쳐진 설봉스님 도자기 기증전이 대중의 큰 관심과 후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반백년 작품 활동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회양한 설봉스님은 BBS가 중생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며 미디어 포교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어린이, 군 장병 포교 원력으로 1970년대부터 도자기를 빚어온 설봉스님. 서울 도심판자촌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강화도 무예원에서 군 장병을 지원하면서 흙과 불과 함께한 스님의 반백년 전법 포교 원력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쓴 적은 없는데도 장사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군 포교, 어린이 포교, 학생 포교, 청소년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BBS 불교방송 사업 건립을 후원하기 위해 설봉스님이 자신의 모든 작품을 시사한 특별한 전시회가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에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세속에서 하는 말, 딸 시집 보내는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전시회는 개막식부터 불교계 주요 종단 수장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이 대거 참석하면서 유례없는 성황을 이뤄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설봉스님의 예술론과 작품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고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도 한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설봉스님과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 원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봉스님 기증 전시회에 3파 역할을 한 BBS 이사장 덕문스님도 맨 먼저 후원금 1억 원을 시사하면서 BBS 시 청취자와 만공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옥 건립 불사 추진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 기간 4부대중의 관심과 후원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설봉스님이 내놓은 작품 150여 점 가운데
90% 이상이 현장에서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전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 합장을 올리고요. 네, 전시하면서 정말 불교방송 사옥이 건립이 우리 큰 스님의 힘을 받아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설봉 스님은 불자들에게 BBS 사옥 건립을 위한 동참을 당부하면서 BBS에는 중생의 눈과 귀가 되는 방송이 되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그마한 시작이었는데 큰 끝을 우리 불자님들이 제발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힘없이 나약해가 흔들거리는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생들의 지팡이가 돼주는 그런 방송이 돼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교의 4대 명절인 불기 2568년 출가절과 열반제일로 이어지는 정진주간을 맞아 다양한 TV 특집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처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가제일 특집 슬기로운 출가 생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출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해보는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 오후 4시 30분 해인사 승가대학 법장 스님과 세계일주 1호 스님으로 유명한 김천 수도암 원재 스님을 차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열반제일 특집으로는 22일 저녁 7시 30분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특별 법문이 방송되며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금륜사 회주 본각 스님과 함께하는 열반제일 특집 영원한 설법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자광대종사의 설법은 22일 오후 3시와 23일 아침 6시 30분, 24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며 정여대종사는 22일 밤 9시 30분, 23일 오후 3시, 24일 아침 6시 30분, 본각 스님의 설법은 22일 아침 6시 30분, 23일 밤 9시 30분, 24일 오후 3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가 지난 18일 육군 부사관학교 수계법회의 증명법사로 나서 10선계를 설했습니다. 법회에는 육군 부사관학교장 정덕성 소장을 비롯해 정희성 부사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군 장병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동참했고 장병들은 기회를 받으며 참 불자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루도 잊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답게 살아가는 것은 보다 더 나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주인답게 사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도영대종사는 지난 1974년부터 35사단 법당 증축과 수계식을 시작으로 부사관학교 법당 신축, 연무대 구법당 증개축과 교육관 신축 등 50년 동안 군 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대장경판을 온라인 공간에서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돼 일반인이 향유하기 힘들었던 민족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화가 올해 시작되고 이르면 2027년 웹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간직한 부처님 가르침의 결정체이자 국난 극복의 상징 8만 대장경을 웹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합천해인사 대장경판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이자 또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열람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법력과 가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칠 것을 서원하면서 고려 고종 때인 1236년부터 16년간 국력을 모아 만든 목판 경전입니다. 이후 해인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 장경각에 보관되어 온 대장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목판에 새긴 글자들이 오탈자 없이 고르고 정밀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담은 성스러운 경전이면서 당시의 뛰어난 인쇄술을 보여주는 민족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경판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보존 상태를 조사한 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각 경판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전통 방식으로 인경본을 제작한 뒤 이를 자료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7년쯤 서비스가 시행되면 누구나 쉽게 경판을 열람하면서 조상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를 구축하고 이제 내년부터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디지털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27년도에 웹 서비스로 서비스를 불독에는 해인사 8만 대장경 웹 서비스 구축이 불교 문화유산을 대중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일에 진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구례 화엄사의 명물 홍매화 개화 시기가 기온저하 현상으로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화엄사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의 마감이 오는 31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는 2024년 홍매화 들매화 프로 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의 마감을 당초 오는 23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31일 저녁 8시까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화엄사 기획홍보위원회는 날씨와 기온 상태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이번 주말인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를 시작해 이달 말까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했던 홍매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년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사진과 휴대폰 2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하고 있으며 개인당 한 작품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23일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 불교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진행됩니다. BBS 뉴스는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격전지를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20년 아성의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를 돌아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유권자 18만 3천여 명의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지난 24년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줄곧 당선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텃밭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주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앞세우며 이곳에서 약진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에는 대정읍과 성산읍, 표선문 3개 지역이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와 제주 제2공항 완성론으로 승부를 건 제주경찰청장 출신의 고기철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서귀포 봄맞이 축제 현장에서 만난 두 후보는 모두 봄이 찾아왔지만 지역 경제는 어렵고 서귀포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진 살림살이의 원인을 두고 위성군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파탄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년을 잊으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2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3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맞서 고기철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의 완성을 통해 서귀포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항이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성산에서 서귀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이 서귀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숙제인데요. 그런 영화, 그런 영광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 대결 속에서 종교계 현황과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어 전통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지역에 산재한 전통 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등 종교계 현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에 임박했는데 사실상 두 후보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은 종교 관련 공약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 사회를 올곧게 만들어가는 자양분입니다. 그 자양분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 총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등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